네, 안녕하세요. 동생입니다. 일단은 총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입니다. 원소에 대한 얘기죠. 과학자들이 물질을 쪼개면 뭐가 나올지 궁금했단 말이죠. 그래서 물질 쪽에서 나오는 가장 작은 알갱이, 그 원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첫 번째, 탈레스는 모든 물질을 쪼개면 근본은 물이라고 했습니다. 물. 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야, 물 하나 좀 너무하지 않냐? 물 외에 물, 흙, 공기 이 네 가지야 라고 했습니다. 이 외에도 아주 많은 과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했지만 우리 교과서에는 이 두 분과 한 번 더 하참 후에 라부아지아라는 과학자가 탈레스 씨 물이 원소라고 했잖아요. 원소는 우리 중학교 수준에도 쪼개지면 안 됩니다. 분리되면 쪼개지면 안 되잖아요. 물 쪼개지는데 물과 수소함수를 분해하여 물이 원소가 아님을 증명해 버렸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수소, 산소 이런 거 있죠? 이런 개념들은 누가? 보일이라는 과학자가 이런 개념을 처음 제안해서 지금까지 계속 쭉 이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외에도 뭐 많은 얘기가 있고 뭐 연속설, 입자설 이런 얘기 많은데 우리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죠? 이런 역사 얘기를 했었고요. 넘기서요. 넘기서 뒤쪽 보면 이제 이런 원소가 기본적으로 어디 쓰이냐? 자, 보시죠. 철입니다. 철은 뭐 수가 없죠. 건물 이런 데 쓰이는 거 있잖아요. 단단하니까 철도 레인 건물에 쓰고 있고요. 구리는 전기를 잘 통하고 가성비가 좋습니다. 가격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전선에 쓰고 있고요. 규소는 반도체 소자에 이용된다고 하는데 반도체 소자는 좀 어렵잖아요. 이 규소는 뭐냐면요. 영어로 실리콘입니다. 실리콘. 우리 코시올 때 쓰는 거 있죠. 성형할 때 쓰는 거. 실리콘이 바로 규소입니다. 그러면 장신구에 사용된다는 거. 이거는 틀릴 수가 없겠고요. 헬륨은 가볍습니다. 그래서 비행선 기체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헬륨은 다른 애들과 반응을 잘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수소를 썼는데 수소는 다른 애들이랑 반응을 잘해서 폭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험하죠. 그래서 헬륨을 쓰고 있고요. 알루미늄은 얘는 부식이 잘 안 돼요. 부식이란 건 녹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물에 좀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주방용품 같은데 알루미늄 나오면 음식물 포장할 때 쓰는 거잖아. 그럴 때 주로 사용하고요. 탄소는 연필심과 다이아몬드의 구성이 탄소인데 어떻게 얘네가 서 있느냐, 배열되냐 있느냐에 따라서 아주 강력한 다이아몬드도 되고 아주 약한 연필도 될 수가 있습니다. 넘길게요. 자, 원소를 이제 구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소라는 거에 일부 어떤 원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알아보는 거죠. 지금 그림에 보다시피 원소, 어떤 원소냐? 특정적인 금속 원소만 가능합니다. 일부 금속 원소는요, 이 불 있죠, 불. 불에다가 가루 형태로 해가지고 태우게 되면은 특별한 색을 띱니다. 그래가지고 불꽃 반응색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음식할 때, 그림 보이시죠? 음식할 때, 국물이 끓어 넘치면은 막 노랗게 타잖아요. 그 노란 게 바로 이 안에 들어있는 누구? 짠 성분인 나트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모든 내용이 여기 있죠. 원소 불꽃 반응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울 때는 유치하게 외우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유치하는 게 머리에 쏙쏙 들어오니까요. 자, 우리 시험 기간 놀고 싶잖아요. 놀 때 누가 필요해? 친구가 필요해. 그래서 외쳐봅니다. 친구야, 빨리 놀아볼까? 라고 해주고요. 친구 빨리 청구 빨리 누나 보칼. 청록색은요 구리입니다. 빨강은요 리튬입니다. 청록색, 구리, 빨강, 리튬.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놀 때 주변 친구들이 나를 뭐 이렇게 좀 위협할 수 있는 나쁜 뭐 이런 형들도 오빠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막기 위해서 센 친구랑 같이 노는 게 좀 좋아요. 센 친구, 아주 스트롱한 친구죠. 그래서 플러스 스트롱, 트론, 튬도 빨강입니다. 노랑은요 나트륨, 보라는요 칼로 시작하는 게 칼슘, 칼륨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헷갈리지 않게 정리를 하나 해줘야 되는데 칼륨, 칼슘. 우리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있는 거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칼륨, 칼슘
둘 중에 먹겠다면 뭘 먹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칼륨, 칼슘 뭐 먹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먹는 거 하면 당연히 칼슘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칼륨도 먹긴 섭취하긴 하지만 일부러 찾아서 먹고 좀 그럴래요. 좀 적어요. 우리는 칼슘을 좀 많이 먹죠. 왜? 칼슘은 뼈에 가니까, 뼈에 좋으니까 우유, 뭐 멸치 이런 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칼슘을 챙겨 먹잖아요. 또 먹는 거 칼슘. 그리고 먹는 색. 먹는 색 또는 맛있는 색이죠. 선생님, 색에 맛있는 색이 있어요. 네, 너희는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그 맛있는 색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식욕을 돋궈주는 색이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롯데리아, 맥도날드 이런 프랜차이즈 있죠? 이런 프랜차이즈 간판이 다 무슨 색입니까? 다 무슨 색? 노랑, 빨강, 주황입니다. 노랑은 있네요. 누구 있어요? 나트륨 있어요. 빨강도 있네요. 리튬과 스트론튬이 있어요. 주황이 없네요. 그럼 얘가 여기 들어가면 되겠네요. 주황, 그래서 누가 들어간다? 칼슘. 맛있는 색을 넣어주고요. 그럼 남은 거 칼륨은 어디 가면 되겠습니까? 오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색들을 모두 싹 다 한 번에 외웠습니다. 여기 나오죠? 여기 있는 거 다 외웠고요. 근데 리튬과 스트론튬이 둘 다 빨강색이에요. 둘 다 빨강색인데 그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쌤 공부할 때는 이걸 구별했어요. 어떻게 해요? 리튬은 빨강, 스트론튬은 진한 빨강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 진하다라는 게 진짜 좀 뒷박치는 게 녹색입니다. 밝은 녹색, 어두운 녹색, 진한 녹색, 무슨 녹색일까요? 맑은 녹색, 무슨 녹색이에요? 지금 녹색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기준이란 건 말이죠. 어떤 다른 거랑 비교했을 때. 만약에 이런 녹색을 가져왔어요. 그럼 얘는 밝은 녹색일까요? 어두운 녹색일까요? 얘랑 비교했을 때 얘는 확실히 밝은 녹색이죠.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스트론튬을 가지고 와서 얘가 진한 빨강인지 구별할 수 있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튬과 스트론튬을 그냥 빨강으로 했는데 얘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겠죠. 그 다른 무언가가 바로 뭐냐? 스펙트럼입니다. 스펙트럼이 뭐냐? 이 불꽃 반응할 때 이게 지금 서로 이어지는 겁니다. 얘만 뚝 나오는 게 아니라 불꽃 반응색이 딱 나올 때 비치니까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치? 하기 전에 분광기라고 하는 장치가 있는데 이 분광기는 만원경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딱 보면은 그냥 빛이 보이는데 만원경이니까 동그라미 안에 다 어둡게 보일 거 아니에요. 이 어둡게 보이는 이쪽 라인에 색띠가 쫙 나옵니다. 빛을 분광기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빨주노초 파란고 그래서 이게 무지개구나. 빛을 이렇게 보이고요. 일부 붉은색과 특정한 색을 띠는 애들은 보면 이렇게 색의 띠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리튬, 스트론튬이 확실히 색의 띠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리튬, 스트론튬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두 분 다 색의 띠를 외워야 될까요? 이 색의 띠를 외워서 시험 보을 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이런 단순한 이 무시감기를 내야 할 필요 없거든요. 그럼 이분은 너희가 이해하고 있느냐를 보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리튬, 스트론튬, 나트륨의 색의띠를 보여주고 물질 X, 모르는 물질이래요. 이 물질 안에 리튬, 스트론튬, 나트륨이 들어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이 라인을 내려주면 돼요. 라인을 내려줘서 이 색의띠가 일치하게 되면 이 X 안에 리튬, 스트론튬, 나트륨이 정확히 있는 거고요. 일치하지 않으면 없는 겁니다.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참고로 시험은 흑백이기 때문에 우리 칼라로 된 문제, 그쵸? 이렇게 좀 복잡한 띠는 잘 안 나오고요. 단순한 띠가 나옵니다. 띠의 두께와 위치만 확인해서 문제 풀 때 참고하시면 되고요. 일부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있어서 선생님 색의 굵기가 좀 애매하면 어떡하나요? 그런 문제는 절대 내지 않습니다. 왜? 너희들이 그런 문제를 내가지고 자기 유리한 대로 우길 게 뻔하니까요. 그쵸? 그런 문제 선생님 절대 내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딱 봐도 얘는 아니구나 라는 게 나올 겁니다. 그런 애들을 골라서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자, 물질을 읽는 기본 입자에 대해서 이제 원소에 대한 내용을 이제 좀 자세히 들어갈 건데 여기는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나올 얘기가 누가 나오냐? 첫 번째 원소 나왔습니다.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원자입니다. 이제 나올게.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입자라는 건 알갱이를 의미합니다. 알갱이. 이제 이 다음에 나올 게 뭐냐면 분자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분자는 성질을 지닌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이건 지극히 쌤 기준에서 정리한 거니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아시죠? 이런 표현은 쌤이 너희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자, 원소는 물질이 이런 기본 성분인데 원소는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이 알갱이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요런 애, 저런 애, 이런 애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거고요.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알갱이 하나하나를 뜯어서 봤을 때 알갱이 하나하나 얘네가 원자구나 아는 거고요. 그 원자들이 뭉쳐지면요, 이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뭉쳐져가지고 자기만의 특별한 성질을 지니면서 존재하게 돼요. 그런 애들을 분자라고 해요. 그래서 알갱이들이 뭉쳐있기 때문에 덩어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쌤이 그림 하나 그리겠습니다. 산소, 수소, 산소, 수소, 산소, 수소. 자, 이렇게 생긴 알갱이 이 하나하나, 우리 지금 정리 파트니까 이렇게 생긴 애가 누군지 알죠? 예, 당연히 얘가 바로 H2O라는 물 분자입니다. 물 분자. 얘가 물이에요, 물 알갱이가. 물 알갱이 3개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 3개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물어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원소는 몇 개입니까? 원소는 몇 개입니까? 원소는 산소, 수소 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원소는 뭘로 보느냐? 종류의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종류의 개념. 하나하나 필요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자는 몇 개인가요? 원자, 알갱이 하나하나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개가 되겠네요. 그 원자 중 수소 원자는 몇 개? 수소 하나, 둘, 셋, 넷, 다 6개네요. 그럼 산소 원자 몇 개? 하나, 둘, 셋, 3개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제 뭘 해냐? 물 분자 몇 개? 분자 몇 개입니까? 덩어리죠.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몇 개? 3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산소 분자 몇 개? 산소 분자 몇 개 있습니까? 산소 분자 없습니다. 네. 알고 있죠? 산소 분자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일명 O2라고 하죠. 산소 2개 저렇게 생긴 게 산소입니다. 여기 지금 없었어요. 쌤이 지금 그려 넣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일단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개념, 원소, 원자, 분자의 개념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자, 원소, 원자, 분자의 개념을 알았으면 이제 이 원소를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 합니까? 바로 원소, 기호라고 합니다. 수소, 산소, 질소 이런 걸 계속 공부할 텐데 수소, 산소, 질소를 계속 쓰기 번거로우니까 간단하게 줄여서 쓰는 겁니다. 간단하게 줄여서 쓸 건데 이건 처음에 누가 시작했습니까? 연금술사들이 금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알아보기 위해서 되게 복잡하게 그렸습니다. 그 다음 돌턴이 영어랑 그림과 함께해서 했는데 이것도 많이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 다 때려쳐! 해가지고 야 간단하게 하자. 뭐? 영어 라틴어로 시작하는 원소 이름 있죠? 이거를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해. 라고 했는데 원소의 종류가 알파벳 수보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중간에 중복되는 게 있는데 그럼 중복시 중간 글자를 소문자로 쓰자. 그래, 그러자. 라고 했고요. 이런 걸 한 게 누굽니까? 베르셀리우스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만에 수소, 산소, 질소,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암기해야 됩니다. 당연히 암기해야죠. 너희가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암기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외울 건데, 외우기 전에 우리는 뭘 기준으로 외울 거냐? 주기율표를 한번 해서 외우겠습니다. 주기율표라는 건 뭐냐면요. 원자를 뜯어서 봤더니 어떻게 생겼냐면요. 가운데 이렇게 플러스가 있어요. 이 주변에 마이너스라고 하면 전자가, 얘가 전자, 얘가 원자의 핵,
원자 핵심, 원자 핵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이 원자에게 보면 이 가운데가 플러스, 정기적인 성질을 띠는 이 전하 플러스가 있고요. 그 주변에 마이너스라고 하는 정기적으로 마이너스 성질을 가진 전하 알갱이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원자핵이 하나, 이 1 플러스인 게 있고 2 플러스인 게 있고 3 플러스 애들마다 다 개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개수가 다르면 오 신기하네. 그래서 그러면 1번부터 쭉 나열해볼까 해가지고 1번부터 번호를 매겨가지고 1, 2, 3, 4, 5, 6, 7, 8, 90 줄을 서서 쭉 한 게 바로 주기율표입니다. 이 원자핵의 이 원자 개수를 가지고요. 플러스 개수를 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엄청나게 많은 한 118 이상, 118까지 정도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20번까지는 좀 암기해두면 좋습니다. 20번까지 암기해두면 이 다음에 공부할 이용까지 약간 한 반은 거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번까지 외울 건데 암기성 아시죠? 어떻게 외우면 되겠습니까? 수, 해, 리, 배, 둥, 탄, 칠, 산, 풀, 네, 나, 머, 알, 규, 인, 황, 영, 칼륨, 칼슘. 자,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외웠느냐? 바로 노래를 가지고 외울 수가 있는 거죠. 암기성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결표 암기성 보시죠. 소녀시대를 위한 스타로 만드는 노래 G입니다. G. My angel, my God, my sunshine. 스웨디의 군단지 쌈을 담아 알겠나 너와 칼륨 칼슘. 끝났습니다. 외웠습니까? 간주, 점프 한 번만 외울 수 있는 암기성 한 번 더 하겠습니다. Let's go! 스웨디의 군단지 쌈을 담아 알겠나 너와 칼륨 칼슘. 자, 맞습니까? 네. 개 쪽팔리지만 쪽팔릴수록 암기는 쏙쏙 들어옵니다. 보시죠. 스웨리베 붕타치 사플레나마 알비있는 여마 칼륨 칼슘. 랩 부분이기 때문에 발음을 좀 정확히 해주셔야 되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그러면 원소 기호를 이게 숫자고요. 그러니까 한글로 했으니까 원소 기호를 넣어주겠습니다. 수소입니다. 수소 하이드로겐이죠. 하이드로겐. 그래서 H로 시작하고요. 헬륨. 감사합니다. 헬륨 그대로입니다. He 헬륨. 리튬 감사합니다. I 리전리. 베릴륨 나올 리 없겠지만 베릴륨도 감사합니다. 왜? 그대로 B 붕소입니다. 붕소 감사합니다. 붕소니까 이 비읍이죠. 비읍은 B죠. 가 아닙니다. 대충 이런 거지만 붕소는 보론이라고 합니다. 보론. 그래서 땡큐 걔도 붕소니까 B가 됩니다. 탄소는 카본유. 그래서 C를 쓰고요. 질소 니트로젠이죠. 그래서 N. 산소 옥시젠 O. 플로린 감사합니다. 플로리니까 풀이니까 풀 F. 네온 감사하죠. 네 치킨 M이죠. 네. 나도 이거 감사. 이렇게 암기가 쉬울 수가 있네. 나 쓰면 돼. 나트륨. 마그네슘 마니까 M. 그니까 G. MG 마그네슘. 알루미늄 감사합니다. A. L입니다. AL. I 아니에요. 규수,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었죠. 규수가 뭐다? 코에 넣는 그거 실리콘이죠. SI. 인입니다. 인은 사람인이죠. 사람은 피가 나요? 안 나요? 피가 나요. 피. 황하면 떠오르는 걸 두 글자. 황소. S. 지금 어거지로 외우고 있는 거예요. 저 실제 이건 아니고 발음이 좀 많이 어려운 다 해드립니다. 염소는요, 우리 수영장에서 수영장물 소독할 때 쓰잖아요. 소독을 하면 깨끗해져요. 클린. 근데 클린, 염소가 아닌 거 아시죠? 쉽게 외우려고. 아르곤입니다. 아유, 감사해요. 칼륨. K. 칼슘. C. A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 교과서에 나온 좀 그 외에 애들이 있는데요. 누가 있냐면요. 구리, 철, 그리고 아연, 그리고 아이오딘, 그리고
망가니즈. 이런 애들인데, 이런 애들도 추가로 외워주면 되는데요. 은은 우리가 아는 은은 실버인데요. 이거 라틴어는 라틴어. 아젠텀이라고 합니다. 아젠텀. 그래서 A, G를 씁니다. 구리는 CUPREM, 컵, 발음 되게 어려워. CUPREM인데, 우리 이거 순수하게 외우면 됩니다. CU, 쿠리죠. 쿠리. 철은 광고에서 보면은 그런 거 있어요. 갱년기 여성분들 철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뭐 드세요? 페라미, 휴 맞죠? 페라미입니다. 페라미. 그래서 F. 아연은 우리가 지금 먹을 일이 없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성분도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복합 성분 중에 뭐가 있냐면 징크라는 게 있어요. 징크. 아연이 바로 징크입니다. Z, 징크. 납은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려워서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납에 여기 위가 뭡니까? 나예요, 나. 나는 사람. 사람은 피. 근데 빠졌는데 선생님 비읍이? 써주면 되죠, 비읍. 그쵸? 아이오딘 감사합니다. 아이네요. 아이. 망가니즈 감사합니다. 망의 M. 니의 N이 됩니다. 이런 형태의 우리 원소 기호를 다 외웠고요. 이거 외에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물 분자 있죠? 분자 형태로 존재하는 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는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작은 숫자를 표시해주면서 해줘요. 예를 들어 가장 간단한 건 누가 있었습니까? 물 분자. 물은 어떻게 써요? H2O. 그쵸? H2. H 두 개에 산소 하나 붙어있어. H2 이렇게 써주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 산소, 마시는 소 O2. 수소 H2, 질소 N2. 선생님 여기 있는 질소랑 이 질소랑은 뭔가 차이가 있나요? 이건 그냥 원소 형태로 그냥 원자 형태로 있는 거 공부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자연 상태에서는 얘네가 혼자 존재하고 이렇게 쌍으로 붙어 있어요. 질소 혼자 돌아다니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질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뭐가 있냐면 이산화탄소. 그러면 이산화탄소 한글로 쓰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너무 길어요. 그냥 CO2 간단히 써주면 되는데 그렇죠? 이산화탄소 있고요. 그리고 암모니아 있습니다. 암모니아 NH 되게 농협 같죠? 농협. NH 씁니다. 그리고 메테인 CH4. 근데 메테인이 뭔가 이건 가스예요. 가스 메테인. 메탄가스라고 하죠. 메탄가스, 뷰탄가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좀 발음을 좀 정확히 바뀌어가지고 부탄가스가 아니라 뷰테인가스, 메탄가스가 아니라 메테인가스 이런 거 바뀌었습니다. CH4입니다. 이렇게까지 외우게 되면 우리 첫 번째 원소, 원자, 분자에 대한 내용을 모두 공부한 겁니다. 이제 이 다음에 공부할 내용은 이제 원자 모형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원자 모형 중에 뭐가 있냐면 플러스 3개 마이너스 이렇게 있는 원자 모형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런 거 맞출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주기율표 20번까지 공부했기 때문에 수헬리베 분탄 있죠? 가운데 플러스 몇 개 있습니까? 3개 수헬리 리튬이네요. 리튬인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운데 뭐가 있다고 했어요? 원자 핵 주변에 전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자는 마이너스를 띄고요. 원자핵은 플러스를 띄고 있습니다. 그렇죠? 얘는 이동을 합니다. 얘는 이동을 못해요. 자, 수학적으로 봤을 때 가운데 플러스 3, 주변에 마이너스가 3은 얼마? 0이네요. 0이란 건 뭐다? 중성. 원자는 정기적으로 성질을 띠지 않습니다.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같기 때문에요. 알겠죠? 근데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이 다음 시간에, 다음 내용이 바로 뭐다? 이 전자가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게 되면 이제 균형이 깨지면서 어떤 애는 플러스를, 어떤 애는 마이너스를 뜨겠죠.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개수를 가지고서 원자 모형을 그릴 수도, 표현할 수도, 맞출 수도 있다는데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온으로 가겠습니다.